활동량 늘리면 먹는 양을 늘려도 체중 등이 방어가 되긴 하나요? 되는 수준이 있고 일정 넘어가면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래서 차라리 운동량 줄이고 식사량 줄이는 게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열량 소모 측면만 있는 게 아니라 운동을 함으로써 근육이 붙어야 되고 체력이 붙어야 되는 측면이 같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정 이상 들어가면 몸이 자꾸 커져야 돼요. 그 운동을 버티려면. 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까지 간다고 하면 감량이 안 되죠. 근데 그 운동량만큼 먹지 않으면 몸은 점점 더 피로하고 힘들어지기만 하고. 적게 먹어도 살이 안 빠져서 고민이에요. 오직 운동, 걷기도 아니고 격한 운동으로만 빠지는 것 같은데 많이 뛰다 보니 종아리도 아프고 종아리 굵어질까봐 걱정돼요. 하루 한 끼만 먹는데도 오히려 살이 찌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30분 달리기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적게 먹으면 살이 안 빠집니다. 몸에서 자꾸 감량에 저항을 하고 거기에다 운동까지 계속 많이 하셨으면 더 그런 성향이 짙어졌을 거예요. 당분간은 살이 안 빠지거나 운동을 안 하면 살이 더 그러니까 증량이 되거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걸 감수하고라도 식사량 조금 늘리시고 규칙적으로 드시는 기간을 좀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번에 피드백 해주신 대로 물량 줄였더니 화장실을 조금 더 잘 가게 됐어요. 무슨 원리인지 정말 궁금해요. 저는 화장실을 잘 못 가니까 물을 조금 먹어서 그런 줄 알고 물 엄청 많이 마셨거든요. 뭐 딱히 원리랄 건 없고 그냥 다 과유불급. 많아도 안 좋고요. 적어도 안 좋고요. 적당히가 중요하다. 그냥 좀 나열해보자면 물을 많이 먹었을 때 안 좋은 점은 물을 많이 먹어서 위가 너무 가득 차면 위가 운동을 잘 못하고요. 일단 그 다음에 위액이 어느 정도 이 산도를 유지시켜줘야 되는데 물이 많이 들어가면 위액이 희석되니까 소화를 좀 잘 못 시킵니다. 그리고 물을 계속 연거푸 마신다고 하면은 위에 자꾸 뭐가 들어가 있는 상태니까 사실 장보다는 바로 들어간 위에 있는 걸 처리하는 게 몸 입장에서 뇌 입장에서는 좀 급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걸 자꾸 처리해야 되니까 장에서 할 일을 못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먹어놓고 비워주는 상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빵식으로 다이어트 하실 때 콜레스테롤 수치 이런 건 괜찮으신가요? 괜찮아요. 빵을 너무 악마를 만들어놨어요. 빵이 만약에 문제였으면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빵 아니면 밥을 먹잖아요. 그럼 빵이 주식이 될 수가 없겠죠. 빵을 많이 먹는 게 문제고 다이어트 문화 같은 거는 주로 미국에서 오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 먹는 거 보면은 우리랑 비교도 안 되게 많이 먹잖아요. 많이 먹는 게 문제고 그리고 음식을 정말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한 게 저는 다이어트 클래스 하면서 그 회원님들을 되게 많이 접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를 봤냐면 저탄고지 식단 해도 콜레스테롤 오르시는 분, 콜레스테롤 내려가신 분 봤고 또 정말 누가 봐도 이 사람 깨끗하게 먹는다. 닭고야 위주로 드시고 뭐 다른 기타 정크푸드 이런 거 하나도 안 드시는데도 불구하고 콜레스테롤 수치 막 높고 이런 분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한 거지 음식과 어떤 증상이 매칭돼서 나타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탄고지 2년 하고 살은 뺐지만요. 유산 수치가 엄청 높아지고 저도요. 폭식이 생겨서 조절이 안 됐어요. 식욕 억제제도 먹어봤는데 안 들어서 포기하다 라브 알게 되면서 저의 영상 참고하게 됐어요. 몸무게는 많이 올랐지만 스트레스 없이 지내고 있어요. 운동하고 살도 쪘는데 재밌다고 하시면 또 운동 하셔야죠. 유산 수치 저도 이게 왜 내가 높게 나오지? 약간 이랬었고 또 저탄고지 하고서 유산 수치 나오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사실 저탄고지 식단 할 때 이게 살은 안 빠질 수도 있지만 적어도 건강은 해치지 않을 거라는 거의 100% 확신하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걸 찾았냐면 저탄고지 카페 들어가가지고 유산 수치 올라가는 거 일시적인 거 당연한 거다.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온 사람 있다. 이거 증거를 찾느라고 엄청나게 이제 합리화를 하고 정신승리했던 기억이 나네요. 근데 지금 보면 그냥 제가 소화시킬 수 있는 단백질 양보다 너무 많이 먹었던 거였다. 건강검진하고 배신당한 느낌이었어요. 건강식인 줄 알았는데 하나더러 저도 진짜 다른 건 몰라도 이걸 먹으면 몸이 나빠진다? 수치가 안 좋아진다? 이거는 진짜 내 머릿속에 있던 게 아니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는 또 그게 건강에 나쁜 신호가 아니라는 그 정신승리를 엄청나게 하고 나중에서야 좀 깨달았습니다. 진짜 그때 머리가 어떻게 됐나 봐요. 그런 거 보면은 정말 단순히 음식 종류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어떻게 먹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저탄고지하고 요산수치, 간수치, 공복혈당 100이었고 폭식하면서 건강이 안 좋아져서 너무 우울하고 정신적으로도 힘들어하다가 저를 만나서 지금은 다 정상 돌아오고
41kg에서 2kg 오른 상태에서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 지내고 있어요. 소중한 경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저탄고 짜고 좋아지시는 분도 있지만 안 좋아지는 경우도 꽤 있는 것 같아요. 탈모 얘기도 좀 되게 많이 보이고 무활경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꽤 많고. 그리고 저번에 너무 배부르게 먹으면 입이 터질 수 있다고 하셨는데 너무 배부르게 먹으면 그 원리가 몸은 적당할 때 적당히 잘 돌아간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몸에서, 머리에서, 뇌에서 그만 먹으라는 신호도 포만감이 적당할 때는 그만 먹어. 이 신호가 오는데 그만 먹으라는 신호를 무시하고 계속 먹다 보면 뇌 입장에서 얘 신호 줬는데 안 멈추네? 그냥 신호 안 줘야겠다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배고픔 신호, 배부름 신호가 무뎌지는 것도 다 그런 비슷한 원리죠. 뇌에서는 야 너 배불러 그만 먹어라고 했는데 내가 무시하고 계속 먹거나 혹은 너 배고프다고 신호 계속 주는데 계속 무시하고 안 먹거나 그러면은 뇌에서 신호가 제대로 안 오니까 더 터지거나 그럴 수 있죠. 66kg에서 50kg대 진입할 때 어떤 식으로 하셨나요? 다이어트의 원리를 생각해 봤을 때 이게 내가 현재 몇 킬로냐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저는 내가 그동안 어떻게 먹어왔느냐가 가장 중요할 거거든요. 그리고 다이어트의 원리라는 거는 내가 좀 부족하게 먹고 부족한 에너지를 내 몸에 이미 저장되어 있는 체지방에서 갖다 쓴다. 뭐 근육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게 원리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60kg인지 50kg인지는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이 원리를 자꾸 몸에 대입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게 지금 더 중요한 마인드셋인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몇 킬로니까 좀 더 이걸 어떻게 해야 더 잘 빠질 것 같아가 없어요. 스위치온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스위치온 다이어트는 식사량이 충분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몇 킬로냐에 상관없이 그렇게 먹으면 살이 잘 안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끼니 계속 챙기시면서 몸이 잘 돌아가는 상태. 아까 탄수화물 엄청 빵 당긴다 하셨잖아요. 빵이 그렇게까지 당기지 않는 상태가 우선이 되셔야 식사량 조절이 되고 그 다음에 감량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튼 결론은 체중에 따라서 특별한 방법이 필요한 건 아니고 내가 이전에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따라서 내 현재 상태가 결정되고 그 현재 상태에 맞춰서 식단을 하시고 감량이라는 건 적게 먹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저희 영상 참고해서 24시간 단식을 처음 도전했는데 8일 동안 못 갔던 화장실을 단식이 끝난 다음날부터 어제까지 3일 연속 쭉 갔습니다. 엄청 오랜만에 규칙적으로 가게 된 거라 기뻤는데 이런 경우는 24시간 단식이 저에게 잘 맞았던 걸까요? 그러니까 너무 몸에 좀 과부하가 걸려있다가 쉬는 시간이 주어지면서 배출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단식을 하는 이유가 그런 것도 있잖아요. 몸 해독하는 측면? 그래서 단식하고 배변은 양이 진짜 늘어나시는 분도 종종 있어요. 근데 아마 24시간 단식 하실 때마다 그럴 것 같진 않고 이번에 되게 오랜만에 하셨으면 그 단식의 해독 효과를 되게 제대로 보신 게 아닌가 싶어요. 제가 클래식하다 우연히 영상 보고서 음식에 대한 강박 폭식을 바꾸면서 라브 한 달 넘게 복용 중인데요. 갑자기 운동에 푹 빠져서요. 근데 다이어트 하면서 생리가 끊긴 적이 없었는데요. 지금 생리 2주 넘게 안 하고 있어요. 운동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가요? 아침 웨이트나 필라테스 하고 유산소 저녁에 가끔 유산소해요. 이런 적이 처음이라서요. 최근에 생긴 변화가 운동이라고 하면 운동 때문일 가능성이 있죠. 많죠. 운동은 너무 에너지를 소모하는 활동이니까 내가 먹은 거랑 그게 밸런스가 안 맞으면 생존이 가장 우선이 되고 생존과 점점 먼 그 신체 활동은 중단될 수 있고 그게 이제 생리. 운동량이 근데 되게 많으셨나요? 아침에 했다는 거는 공복 운동을 하신 걸까요? 공복 운동은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출근 전 공복으로 풀업이나 데드리프트, 역도 같은 운동에 빠졌어요. 음식은 먹고 싶은 거 먹고 있어요. 양도 충분하게 드신다는 의미일까요? 특별히 음식을 줄이지 않고 양도 되게 충분하게 먹는다고 하면 그냥 그 운동량 자체가 카레님한테 좀 많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생리가 멈췄다고 하면? 뭐가 정답인지는 모르겠으나 우선은 공복 운동을 안 해보시는 게 지금 가장 1번일 것 같아요. 생리를 안 하게 계속 둘 수는 없으니까 일단 운동을 좀 쉬면서 생리가 돌아오는지 보고 생리가 돌아오고 나서 운동량을 같이 좀 이렇게 체크를 해보시는 거죠. 양도 충분히 드시고 그러면 운동을
저도 제가 운동을 무작정 늘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많이 먹는다고 해서 그걸 다 소화시켜서 에너지를 잘 쓰지를 못하거든요. 오히려 그냥 더부룩하고 증량만 되지 먹는 만큼 다 에너지를 쓰지를 못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운동량도 아마 한계가 있을 거예요. 제가 그 한계치를 보는 노력을 지금 전혀 안 하고 있어가지고 그걸 당장 확인할 순 없지만 바로 몸에서 반응이 왔다면 이제 다시 돌리는 변화를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대사가 안 좋은 편인데 운동을 하면 순환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일주일에 2회 근력 운동, 3, 4회 유산소를 병행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도 운동을 안 하는 게 체중 감량에 좋을 거라고 보시나요? 평소 활동량이 거의 없는데 운동한 직후는 땀도 나고 가벼워진 느낌이라서 유지하는데 이게 감량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러니까 운동을 하면 몸을 자꾸 쓰니까 그 운동하는 시간에는 땀이 날 수밖에 없고 대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운동을 안 하는 시간 동안은 또 대사가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계단 오르는 운동 30분 동안 계단을 올랐어요. 그러면 심박수 거의 뭐 170, 180 찍고 땀이 줄줄 나거든요. 운동 직후에는 땀 쫙 빠지니까 붓기 싹 빠지고 체중도 거의 한 0.67kg 바로 줄어버려요. 근데 그러고 나서 물을 마시잖아요. 그 물이 잘 안 나가요. 물 마시면 그 물이 다 몸에 붙어 있어서 계속 퉁퉁 부어있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소피님도 그런 경우라고 하면 운동할 때는 그 동작 때문에 열이 나니까 그 순간에는 활성화가 되지만 운동이 끝나고 나서는 잘 안 될 수도 있다. 그리고 고민하시는 게 지금 현재 몸무게가 감량 자체가 안 되고 계신다고 하면 운동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사실 2회 근력 운동, 3, 4회 유산소 그냥 말씀하신 것만 가지고 많다고 보기 어렵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피로감을 많이 높이고 있다고 하면은 가능성이 전혀 없진 않아가지고